나는 한 50명 있었으니까. 50명이요? 난 맨날 50몇 번이었거든. 저는 솔직히 포기하는 것도 굉장한 용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빨리 돌아설 줄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올림픽 갔을 때는 물컵을 잡으면 막 이렇게 손이 떨릴 정도로 야루 알고 있죠. 유머니 사랑합니다. 전 배구 국가대표셨고 해설위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스포테이너 및 유튜버 활동을 하고 계신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아 미치겠다. 안녕하세요. 저 한유미고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배구 선수 출신이고 배구 해설위원 그리고 이제 스포테이너로서 방송 활동도 하고 있고 유튜버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배구 선수로서의 이제 직업을 얘기를 해드릴 텐데 11살에 배구를 시작을 했고요. 17살 때부터 연령별 대표팀을 쭉 해서 이제 19살에 이제 처음으로 제가 프로에 입단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때 정식으로 직업이라는 걸 가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처럼 진로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사실 저는 크게 하지 않았고 너무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선수가 돼야 되겠고 국가대표라는 꿈을 가지게 됐고 그 이후에는 이제 대표팀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뭐 큰 경기에도 나가기도 하고 결국엔 제가 이제 38살에 이제 은퇴를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내지 않았고 맨날 뭐 운동하고 부상 염려라든지 아니면 시합에 대한 성적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서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는 여러분들도 시험 기간 되면 시험 스트레스 받잖아요. 학원 갈 때 저희는 이제 야간 훈련을 따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약간 비슷한 원리인 것 같아요. 새벽에 훈련을 하고 오전에 수업을 듣고 또 오후에 운동을 하고 야간에 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운동만 하면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실 운동선수의 삶이 그렇게 편하다라고는 말하기에는 조금 힘들죠. 사전에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언제부터 배구 선수의 꿈을 가지셨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 자체가 학교 배구부 감독님이 각 반을 이렇게 다 돌아다니시다가 자, 다 일어나봐 이러면 다 일어나면 이제 키가 큰 애들이 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너는 학교 끝나고 뭐 체육관에 와. 저랑 비슷한 애들이 여럿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전문 선수로 했기 때문에 뭐 배구를 하기 전에는 내가 배구 선수라는 것도 아예 몰랐고 우연치 않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구 선수의 그런 꿈을 가졌던 것 같아요. 배구 선수를 하면서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이게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나 뭔가 내가 기술적으로 원래 하던 것들이 안 될 때는 한 번은 조금 쉬는 것도 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맨날 반복되는 일을 하다 보면 지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한 번씩 저는 좀 리프레시 차원에서 쉬는 것도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구 선수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 혹은 경기는 무엇인가요? 한 2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하나는 제가 런던 올림픽을 나갔다 왔기 때문에 그 올림픽이 주는 그 중압감과 엄청 경기장도 되게 컸거든요. 관중도 꽉 찼고 그 중요한 자리에 내가 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설레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떨렸고 원래 경기 때 저는 그렇게 떠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올림픽 갔을 때는 물컵을 잡으면 막 이렇게 손이 떨릴 정도로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하지만 20대 초반에 굉장히 좀 큰 부상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 경기도 저는 잊혀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 좋은 기억과 뭐 좋은 기억 이렇게 한 2가지 정도 가장 많이 남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배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운동선수였고 남들만큼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고 남들이 하지 않을 때 나는 더 해야 되는 게 노력인 거고 이 노력이라는 게 얻고자 하는 만큼 얼마만큼 내가 시간을 투자를 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느냐랑 비례를 하는 거잖아요. 남들이 하지 않을 때도 해야 되는 거고 남들 하는 만큼 했는데 왜 난 안 되지가 아니라 남들보다 더 해야지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훈련이 뭐 3시 반 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저는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미리 준비를 하고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만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운동에 점점 흥미를 잃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까요? 은빈 학생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쭉 해왔었는데 무슨 선수였어요?
아, 나보다 볼 잘 쳐야겠다. 그래서 흥미를 잃어서 그만뒀어요? 흥미를 잃으면은 이유가 정확하게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실력이 안 는다든지 단체 생활이니까 그게 너무 싫어서 그냥 내가 여기 흥미가 떨어진 걸 수도 있고, 뭔가 내 친구들보다는 내가 못 따라가 줄 때 좀 포기를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솔직히 포기하는 것도 굉장한 용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빨리 선택을 하는 거고 빨리 돌아설 줄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가끔 근데 그 가끔 재밌는 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점점 어느 순간 매일 재밌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한 초반에 크게 다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때까지도 배구가 재밌지 않았어요. 그냥 한 거예요. 그냥 1년 동안을 아예 배구를 못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게 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거지. 그게 오히려 더 이렇게 전환점이 돼서 훨씬 더 재밌게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은퇴 전에 마지막 경기할 때는 무슨 기분이 들었나요?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수업을 들을 때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되게 좀 기분이 오묘하다고 해야 되나?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작과 끝을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어서 매 경기 후회 없이 해야지만 내가 은퇴할 때 정말 아쉬움이 안 남기 때문에 다시는 안 오잖아요. 돌이켜보면 아, 그때 너무 좋았었다, 막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졸지 말고. 배구 선수 은퇴 후에 제가 이제 3가지 직업을 얻게 됐는데, 배구 해설위원, 뭐 스포테이너, 유튜버. 배구 해설위원이라는 직업이 배구 경기를 할 때 시청자분들이 뭐 배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저 기술이 도대체 무슨 기술이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수 출신들만이 알 수 있는 뭐 어떤 감정일까, 이런 거는 정말 해본 사람만 알 수 있잖아요. 프로 배구 국가대표 선수일 때 해왔던 경기와 해설위원에서 보는 경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선수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팀을 이길까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잖아요. 해설위원이 됐을 때는 평정심을 잃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계속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또 코트만 보기보다는 코칭 스태프들이 앉아있는 그 벤치 있죠. 그쪽도 봐야 되고, 뭐 경기장 분위기라든지, 선수 때는 정말 코트만 봤다면 해설위원이 됐을 때는 코트 밖에 있는 상황까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스포테이너라는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요즘은 이제 스포테이너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세리 언니도 있고, 뭐 정유인 선수도 이제 저랑 같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 스포테이너도 그렇고 방송 쪽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특수한 직업이기 때문에 일단 본인의 성향과 성격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 이게 좀 맞아야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할 때는 본인의 성향과 본인의 성격을 먼저 잘 알아야지만 좋은 직업을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또 유튜버도 하고 있는데, 이전에 유소년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초등학교 학생이 저한테 자기가 배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배울 데가 없다. 그럼 내가 유튜브에 이런 거를 좀 올리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여자 배구가 이렇게 인기가 엄청 좋지는 않아서 배구 관련된 채널이 거의 없었어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굳이 뭐 좋은 카메라, 좋은 장비 이런 거 사기보다는 그냥 정말 핸드폰으로 찍어도 되니까 본인이 이제 관심 있는 그런 컨텐츠를 담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제 동생이거든요. 친동생도 지금 현역 선수기 때문에 동생이랑은 그냥 편하게 찍어요. 뭐 브이로그도 할 때도 있고, 맛집을 볼 때도 있고, 엄청 대박난 유튜버가 아니어도 되게 좋은 추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는 거는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정말 뭐 진로에 관련된 질문이어도 좋고, 개인적인 뭐 고민이어도 좋고, 그냥 정말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제가 또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게, 어떤 쪽을 진로를 희망을 하는 거예요? 체육교사에 경제? 경제? 나도 돈 버는 거에 관심 많아. 어떤 공부를 좀 많이 해요? 대박.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냥 진짜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뭐 꼭 진로 상관없어도.
MBTI 저는 ENTJ예요. 근데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ENTJ랑? 그죠?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좋아하는 선수? 김연경. 아, 그렇구나. 김연경 아니면 뭐 김희진이겠지. 손바닥 안 아프세요? 처음에는 저희도 아파요. 공 받는 것도 되게 아프고 공 때릴 때도 손바닥이 막 붓기도 하고 막 하다 보면 적응이 돼서 굳은 살 같은 게 생기거든요. 뭐 받는 것도 점점 안 아파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과목을 배워요? 보통 학원 가면? 국영수. 어쩔 수 없다. 국영수. 대학교 과랑 전혀 상관없는 직업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꿈이라는 게 그리고 또 직업이라는 게 점점 바뀌기도 하고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미용사가 꿈이었거든요. 혼자 막 이렇게 알죠? 막 앞머리 막 자르고 막 이렇게 스프레이도 뿌려보고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꿈과 직업이 어느 쪽으로 바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양한 일을 좀 많이 해보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어렸을 때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운동선수를 하면서 예전에 잠깐 1년 쉬었을 때 카페 알바를 한번 해봤거든요. 이게 오히려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는 나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한 우물만 파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지금 학생들이 진짜 다양한 일을 하는 게 나중에도 훨씬 더 내가 원하는 직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방향은 가지고는 있지만 좀 더 넓게 생각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얘들아 요즘 포즈 뭐가 있니? 야루. 알고 있죠? 진짜? 요즘 이렇게 가던데. 멋진 포즈. 미안합니다. 귀여워요 선생님. 전 배구 국가대표 선수님과 해설위원님 만나서 너무 영광이었고 그리고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배구에 대해서 더 재밌게 잘 들었던 것 같아요. 남자 배구도 좋아하고 여자 배구도 좋아하고 남자 배구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니 난 여자 배구 좋아해요. 저희가 아직 어리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많이 해보고 그 뒤에 목표를 딱 정해서 하는 거 저희 나이 때 많은 걸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좀 마음에 너무 멋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저는 원래 여자 배구를 좀 좋아했어가지고 계속 봤었는데 그리고 그 도쿄올림픽 그 해설을 하시면서 막 이렇게 울컥하고 하시는 장면 막 보고 엄청 좋아하게 됐어요. 남들 하는 만큼은 당연히 해야 되고 거기서 남들보다 더 해야 된다. 그게 노력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남아요. 제가 원래 여기 신청을 안 하고 해설위원님 보려고 막 자게 해달라고 쌤한테 쫄라가지고 막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사랑하고요. 유만님 사랑합니다. 고등학교 때 나는 무슨 고민을 했었지?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너무 운동만 걱정을 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되게 어린 나이 때부터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진로에 대해서 되게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 학생들이 우리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좋은 경험이 돼서 앞으로는 좀 더 강의 뭐 내용도 그렇고 좀 질을 좀 높여가지고 좋은 강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죠. 그래서 이제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앞으로 좀 잘 좀 해봐야 되겠어요.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 왜냐면 학생들이 졸더라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 이게 선생님들도 그랬나? 그러니까 제가 내일 그 코보 워크숍 세미나를 가서 강의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하루 종일 열심히 들어야겠다. 고등학생들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니까 좀 내가 어린 친구들한테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좋은 영향력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결론이에요. 끝.